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방항공청이 오늘 새벽 전국의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명령을 내린 후 2시간여 만에 이를 해제했습니다. 출발 지연과 운항 취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밝히면서 교통부는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3주째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17명이 숨졌는데 이런 비와 돌풍 한 주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비 피해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프리웨이와 지역도로는 산사태로 폐쇄됐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과 역대급 가뭄, 산불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최소 474명이 숨지고 총 1,650억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LA 카운티 전역에 노숙자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홈리스 구제를 위한 각종 절차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란 관련 정보 보고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하원 공화당 측은 국토안보장관의 탄핵안을 접수하며 바이든 대통령 견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서 공화당 의원의 윤리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가 미군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폐지했습니다. 백신 제조업체 모더나와 파이자가 백신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적정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3국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역 경제 통합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반도체의 북미 대륙 내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모기지 업계에서 부동의 1위 기업을 로 불렸던 웰스파이고가 모기지 시장에서의 사실상 철수와 또 관련 직원 정리해고에 나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유임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준금리가 6%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승인 아래 수입되는 첫 번째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미국에 곧 도착합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에 복귀함에 따라 향후 중장기적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유가 상승 덕분에 한때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미국의 슈일 업계가 부활하면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 더 페이블맨스가 미국의 양대 영화상인 골든글러브 어워즈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박찬호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비영어 작품상 후보에는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에는 불발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에 맞섰던 변호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 아르헨티나 1985가 수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을 경유할 때 비자 없이 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조치까지 모두 중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차별적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6연패 중이었던 LA 클리퍼스가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에서 113대 101로 승리하고 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총괄하게 되는 외국인 전력강화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외파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46.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전산 오작동으로 전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증거는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 아침 전산망 오작동 이후로 LA 시간으로 오전 6시까지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에 대해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운항 중단 명령 이후 전산망 복구에 일부 진전을 보이자 항공 적체를 이유로 뉴욕 국제공항과 애틀랜타 공항에 대해서는 일부 이륙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항공 운항이 점진적으로 재개됐지만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항공기 운항 중단 여파로 항공교통이 큰 차질을 빚음에 따라 비행이 재개됐더라도 출발 지연, 항공편 취소 등은 한동안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Now, Pete, 4,000 plus flights, we're told, delayed, but it's been lifted. 700 cancellations. So while it has been lifted, there's still major problems to contend with today as it comes to fly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Yeah, I'm just refreshing FlightAware. 4,013 delays across the country. And the airlines now 연방항공청은 have to play this 성명에서 game of 항공 catch 시스템이 up 점차적으로 because there's 재개되고 really this 있다며 domino. 운행 중단 명령을 해제한 뒤 문제의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CNN은 계속 몇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취소되는지 보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른바 노탐으로 불리는 연방항공청의 전산 정보 체계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탐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에서 노탐 체계를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라며 일부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여전히 작동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로 미 전역에서 모두 2만 1,000편 이상 비행이 지연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1,840편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일단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핏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통화했으며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즉시 내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배후에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중국 또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까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았고 사이버 공격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부에서 지난해 말 큰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부 지역에서는 이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주째 캘리포니아에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17명이 숨진 것으로 일단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와 돌풍 이번 주말에 또 이어집니다. 일단 KBS의 보도로 날씨 관련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폭우가 온 마을을 덮치며 집들이 깡그리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는 사라진 채 표지판만 남았고 나무는 쓰러져 차량을 덮치고 다리는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And we were looking out the window and then we saw the bridge go. And when that bridge went, there's no way out. 도로에 커다란 땅꺼짐이 생기며 차량 2대가 아래로 떨어졌고 산사태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불어난 물에 운전자들은 꼼짝없이 차량 안에 갇혔습니다. He just waited and the fire department came and put a ladder down and grabbed him out of the passenger window. 지난해 말부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계속된 폭우와 강풍이 큰 홍수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불어난 물에 차가 휩쓸리고 차량이 쓰러진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긴급 대피한 사람만 5만 명에 달하고 18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재난당국은 이 지역 주민 3,400만 명에 홍수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좁고 긴 강 모양으로 움직이며 비를 뿌려대는 이른바 대기의 강 현상으로 최대 시속 100km 가까운 돌풍과 시간당 최대 170mm에 달하는 비가 한 주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We're not out of the woods. We expect these storms to continue at least through the 18th of this month. We expect a minimum 3 more of these atmospheric rivers.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을 거쳐 오후까지 이어진 폭우로 기록적인 수준의 강우량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벤츄라 카운티와 산타바바라 카운티 고지대로 무려 18인치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로 인해서 벤츄라 카운티에서는 많은 양의 진흙과 나뭇가지 등이 흘러내려 쌓였습니다. 도로 고지대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이 한 지역에서는 8인치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세플베다 캐년은 1130피트 고지대로 어제 하루 강우량이 7인치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토렌치와 우들랜드 힐스에는 6인치, 베벌리 힐스, 벨에어, 그리고 파사디나에는 5인치의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버뱅크에는 2.9인치, LA 다운타운에는 2.7인치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한 폭우와 강풍 등으로 지역 곳곳에서 물이 넘치고 진흙과 바위, 나무 등이 쓰러지면서 많은 도로가 막혀 차량 통행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샌퍼난도 밸리 지역 고지대 도로들 일부 구간이 산에서 흘러내린 진흙과 바위, 나무 등이 쓰러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샌퍼난도 밸리 지역 도로들 중에서는 로럴 캐년, 콜드워터 캐년, 베네딕트 캐년 등이 폐쇄됐습니다. 이 밖에 말리부와 토펜가 캐년도 진흙 사태 등으로 역시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특히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에 속하는 말리부 캐년 로드에는 대형 바위가 떨어져 역시 도로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세플베다 베이슨 지역에 있는 도로들도 많은 비로 물이 차면서 역시 폐쇄됐습니다. 랭커신 블루버드와 프레도니아 드레이브 부근에는 진흙과 바위, 나무 등이 쓰러지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2가구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지역 구간 운행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110번 프리웨이와 만나는 구간도 밤새도록 폐쇄돼 차량들이 우회하기도 했습니다.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14번 국도와 만나는 뉴홀 지역 구간도 폐쇄됐었습니다. 아직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138번 국도는 팜데일 로드부터 샌버나디노 카운티 라인까지 양방향 모두 폐쇄돼 현재 차량들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좀 먼 길 가시는 분들, 국도 프리웨이 여러 개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출발 전에 교통 상황, 도로 상황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한편 벤츄라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홍수와 진흙 사태가 잇따르면서 101번 프리웨이를 진흙들이 덮쳤는데 이를 청소하기 위한 작업 어제 수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청소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어제 늦은 시간 101 프리웨이, 101번 프리웨이 양방향 전면 개통된 상태입니다. 한편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 곳곳에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널려져 있는 피해 흔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도로 곳곳에 커다란 팜추리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고 운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남아있는 만큼 각별히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LA 공공사업국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국은 현재 나무들을 치우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를 덮친 겨울 폭풍 영향으로 올해 연방 세금 보고 기한이 5월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어제 폭풍과 또 이로 인한 연방재해지역 선포의 결과로 세금 구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주민들과 사업주는 연방 개인 그리고 사업체 세금 보호 기한을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세금 보고 마감 시한보다 한 달이 더 길어진 것이며 세금 보고 외에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이 역시 5월 15일까지 내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 연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이 FEMA가 지정한 폭풍으로 인한 재해지역 거주민들입니다. 우리 남가주에서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개인, 가구주, 사업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 구제 혜택이 가능한 지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재해 구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과 역대급 가뭄, 산불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최소 474명이 숨지고 총 1,650억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국립해양대기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건당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낸 18개의 기상이변으로 초래된 피해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1,650억 달러의 연간 피해액은 지난 2021년 기록을 넘은 것은 물론
198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3위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8일 플로리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이언은 1129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유발해 2017년 하비, 2005년 카트리나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큰 재산상의 타격을 줬습니다. 가뭄 피해는 근래 들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63%가 가뭄을 겪어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넓은 면적이 가뭄 영향권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 91.3%가 가뭄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등의 극단적인 무더위로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도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750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면서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재난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요란하게 내렸던 비가 그쳐서 남가주 하늘에는 부분적으로 오늘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다행히 비 소식 없고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내일과 모레 이틀간의 낮 기온은 무려 6도가량이나 올라서 정말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는 토요일의 낮 기온은 다시 60도 내외로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2도, 4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1도, 42도, 해안 지역은 59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고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8도, 낮 최고 기온은 5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스이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605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 사우스 방향 콜로라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방향입니다. 4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우드러프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 맨체스터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어제 카운티 전역에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에 이어 LA 카운티에도 홈리스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10일 비상사태 선포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카운티 정부가 LA시 관계자들과 공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한 데 이어 10일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조처를 승인한 것입니다. 캐서린 바저 슈퍼바이저는 LA시 등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이 시정부가 속한 카운티 정부에 기금이나 관련 서비스로 의존하고 있어 카운티 정부가 함께 발을 맞추지 않으면 효과적인 홈리스 구제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은 또 6개월 안에 카운티의 홈리스 구제책 성과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홈리스 비상사태를 연장해야 할지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는 6만 9천여 명의 홈리스가 있는 것으로 기록됐는데 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4만 2천 명의 노숙자가 LA시에 있습니다.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로 카운티 정부는
홈리스 구제를 위한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컬 정부가 홈리스들이 입주할 주거시설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지고 정부가 홈리스 구제를 위해 갖고 있는 예산이나 자원을 보다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홈리스 이니셔티브를 위해 매해 5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홈리스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정신건강부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절차도 이번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로 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앞으로 LA 시정부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리스 구제 업무를 맡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LA시와 카운티가 같은 보폭으로 홈리스 구제책을 벌임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예정대로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LA시의회는 어제 퇴거 유예 조처 종료 시한을 연장하는 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된 것입니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회의장은 캘리포니아 주의 코로나 비상사태가 2월 1일자로 종료되는 만큼 비상사태 선포로 시행됐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한인사회 소식인데요. 60대 한인 세입자가 60대 한인 여성 집주인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7일 집에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말다툼 끝에 세입자가 집주인을 칼로 찔렀다라고 말하고 가해자는 61세 주규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애넌데일 경찰국 제임스 커리 대변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을 피해 다른 집으로 피신했고 가해자는 911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생명을 의독하지 않으며 가해자 주 씨도 악의적인 상해 혐의로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 씨에 대해서 살인미수 등의 추가 중형 구형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페어팩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LA 동부적인 다이몬바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7일 다이몬바 관내 힐튼헤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주택에서 59살의 김모 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검시국은 김 씨가 머리에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세모와 새해벽도에 발생한 네 번째 한인 남성 자살 사건으로 4명 모두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한국인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 자료를 인용한 RFA 방송은 2012년부터 2021년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19,446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와 37지구 아울리치 디렉터로 활동했던 케네스 안 한인보좌관이 LA 시장실로 영입됐습니다. 안 보좌관이 지난달 27일부터 LA 시장실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현재 예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시적이며 변동될 수 있다는 말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안 보좌관은 캐런 베스가 LA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에 연방하원 37지구 의원 시절부터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CBB뱅크가 목돈을 마련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계약기간 36개월 기준 최고 3.3% 이자율의 정기적금을 적용합니다. 보통 3년짜리 적금에 1~2%가 적용되는 데 비해 3.3% 이자율은 파격적입니다. 교육비와 여행비, 결혼준비 등의 목돈 마련을 위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이 적금은 고객이 만기일과 목표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월 납입금은 선택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에서 36개월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연 이율은 상이합니다. 전체 약정기간 동안 최소 잔액이 지불 일정에 따라 매달 납입되고 CBB뱅크와 연결된 체킹 계좌, 세이빙 계좌 혹은 머니마켓 계좌에서 자동 이체돼야 합니다.
남가주 호남향후회와 미주 호남향후회가 오는 20일 LA 한인타운에서 설날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은 기자가 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호남향후회와 미주 호남향후회가 오는 20일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되는 설날 큰 잔치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43대 남가주 호남향후회 회장단 이취임식과 설날맞이 떡국 대잔치 행사가 오는 20일 금요일 오후 5시 LA 한인타운의 옥스포드 호텔에서 한자리에서 열립니다. 사이먼 양 남가주 호남향후회 회장은 이번 설맞이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열리는 행사라 예년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호남 출신에 관계없이 많은 한인들, 특히 시니어들이 많이 참가해 함께 떡국을 나누자고 밝혔습니다. 설날이 돼서 고향 생각 간절하신 여러 어르신들, 호남인이 아니어도 되고요. 나이에도 상관없고 누구든지 1월 20일 오후 5시 드시고 선물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마련한 공연까지 즐기다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설날 큰 잔치는 대표적인 남가주 호남향후회의 연례 행사로 타운 내 시니어들을 비롯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떡국을 나누고 푸짐한 선물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날맞이 떡국의 나눔 행사에서는 300여 명분의 떡국이 제공되며 참석자들에게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대형 TV를 비롯한 경품 추첨 그리고 사은품이 증정됩니다. 이날 취임하는 사이먼 양 회장은 지난 42대에 이어 이번 43대 호남향후회 회장직을 연임해 앞으로 1년 더 향후회를 이끌게 됩니다. 한편 조시영 전 남가주 호남향후회 회장이 이번에 미주 호남향후회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 동안 미주 호남향후회를 이끌게 됩니다. 조시영 미주 호남향후회장입니다. 크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선 첫째가 향후의 목적은 친목입니다. 화합입니다. 우리가 친목을 할 수 있도록 그 앞장서서 우리 향후님들이 전부가 화합해서 불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남가주 새누리교회 주차장에서 떡국떡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600명에 한해 떡국떡도 나누고 선물도 증정합니다. 떡국떡과 함께 제공되는 구디백에는 고급 식용소금, 새해 달력, 손톱깎이 네일케어 세트와 효자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714-980-35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선정한 우수 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365개 우수 학교 명단,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LA 카운티 교육계에서는 ABC 통합교육부 소속의 세리터스 초등학교, 휘트먼 초등학교, 곤살브스 초등학교, 스튜브어스 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글렌데일에는 던스모어와 몬테비스타, 벨리뷰 초등학교가 꼽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에서는 발보아 기프트, 매기닛 초등학교를 포함해 웨스트우드 차터, 그라나다 힐스 차터, 라치몬드 차터, 사이언스 아카데미 스탠 매그닛, 리치랜드 에비뉴, 그리고 캐년 차터, 르네상스 아트 아카데미, 교태 인터내셔널 차트 등 9곳이 선정됐습니다. 또 산타클라리타 지역인 뉴홀 교육부에서는 스티븐스 렌치, 피코 캐년, 오크힐스 초등학교 등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교사진과 학업 성취도, 신속한 갈등 해소 등등의 우수 학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얼바인의 노스팍점을 바로 오늘 오전 11시 정정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공식 개점합니다. H마트 얼바인 노스팍점은 약 53,341스퀘어피트로 3931 얼바인 블루바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코트에는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체인인 뚜레쥬르를 비롯해 이 창화당과 무복리 숭대, 초당 순두부, 홍콩 반점, 또 K-팝 스트리트푸드 등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H마트는 오늘 오프닝을 기념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사은품도 증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코첼라 밸리 아트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선정돼 무대에 오른다고 어제 발표됐습니다. 코첼라는 블랙핑크가 올해 축제에서 헤드라이너로 참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랙핑크는 2019년 코첼라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고 4년 만에 다시 이 음악 축제에서 전 세계 팬들을 만나는데 4년 뒤에는 간판 출연자로 선정돼 코첼라 음악 파티에 나서게 됐습니다. 헐리우드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 더 페이블스맨스가 어제 미국 양대 영화상 중의 하나인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더 페이블맨스는 베벌리힐스의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0회 어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극영화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수상에 영예를 아는 것입니다. 영화는 제임스 커머런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 탐 크루즈 주연의 탑건 매브릭, 또 로큰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와 그 매니저의 이야기를 담은 전기 영화 엘비스와 또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수석 지휘자의 내면적 고통을 주제로 한 타르까지 쟁쟁한 후보작들을 물리치고 작품상 트로피를 거머쥐은 것입니다. 더 페이블맨스는 스필버그 감독의 유년 시절 얘기를 스크린에 옮긴 자전적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극영화 나무주연상은 엘비스의 오스틴 버틀러, 코미디 뮤지컬 영화 나무주연상은 이니셜인의 벤 씨에 출연한 콜린 페럴에게 돌아갔습니다. 여우조연상 수상자로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레버의 흑인 배우 안젤라 바셋이 호명됐습니다. 아울러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비영어 작품상 후보에는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의 기밀 문서가 나왔습니다. 기밀 문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곳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사무실을 중간선거 전까지 썼습니다. 기밀이라고 표시된 건 상자 3-4개 정도인데 부통령 시절 문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란이 관련된 정보 보고 등이 담긴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바이든의 변호사가 먼저 확인해 국립문서보건사에 보고했는데 바이든은 그런 문서가 있는지 몰랐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스로 원구성을 마친 연방하원이 시작부터 공화민주 양당 간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공화당은 국토안보장관의 탄핵안을 접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견제에 시동을 걸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서 공화당 의원의 윤리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YTN입니다. 미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 결의안을 접수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차단 등 국경 통제와 이민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 법사위 의결과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 상원 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공화당은 앞서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House Republicans will investigate every order, every action, and every failure will determine whether we can begin impeachment inquiry. 민주당은 이에 맞서 공화당 조지 샌토스 의원의 조사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샌토스 의원은 학력과 경력이 가짜란 의혹에 19살 때 절도 혐의까지 받습니다. 최근 하원 의장 투표 때에는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듯한 손 모양이 포착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So even though the Republicans promised to drain the swamp, we see the House Republican Conference refilling the swamp with the fraudulence of George Santos. 민주 공화 양당의 격돌 분위기 속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 유출 의혹까지 터지면서 미 의회는 더욱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3국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역 경제 통합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브라도로 멕시코 대통령, 주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멕시코시티에서 북미 3국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이들 3개국은 그동안 공급망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도체의 북미 대륙 내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투자 촉진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 대란을 겪은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귀광물,
의약품을 공급망 강화 4대 핵심 품목으로 삼고 생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중남미 불법 이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민자들이 합법적 경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가상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입국 알선 범죄 조직 활동을 억제해 불법 이민 행례를 줄이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펜타닐 등 마약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미 마약 대화 틀 안에서 약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정보 공유 등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경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도 함께할 전망입니다. 어제 블룸버그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옐런 장관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유임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집권 반환기를 돌아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옐런 장관의 거취를 놓고는 연말부터 최근까지 이 추측이 무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악재로 작용하면서 실책론이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 국면이 한풀 꺾이는 추세인데다가 민주당의 중간 선거의 선전으로 인해 이 같은 책임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국면이 크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옐런 장관 개인적으로는 정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는 중책에서 벗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에 결국 4년 임기를 함께하기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측한 데 이어 세계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6월 내놨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3% 성장할 거란 예상을 1.7%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It's a sharp slowdown, and it has to do with a host of factors. One is the interest rate increases. One is that investment just hasn't been keeping up, so there's not enough production to go around. 1.7%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과 코로나19로 경제가 봉쇄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 경기 침체에 근접할 정도의 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1.9%포인트 대폭 낮추며 각각 0.5%와 제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중국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춰 잡긴 했지만 2.7%였던 지난해보다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에 정치적 고려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Continuously earn that independence by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assigned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nd by providing transparenc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nd effective oversight by the public and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in Congress.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년 안에 두 차례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어서 그 충격파가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의 은행 모기지 업계 부동의 1위 기업인 웰스파고가 모기지 시장에서의 사실상 철수와 함께 관련 직원의 정리 해고에 나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더해서 지난해부터 금리가 치솟아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황폐화된 결과로서 앞으로 다른 은행들도 모기지 사업을 접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특별히 결과적으로 한인은행들의 모기지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있어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슬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6연패에 빠져 있었는데 댈러스 매버릭스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댈러스 매버릭스를 잡고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어제 카와이 레너드가 맹활약을 하면서 113대 101로 댈러스 매버릭스를 꺾고 6연패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33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는 현재 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총괄하는 외국인 전력강화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은 했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해외패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전임 이용수 부회장 대신 선임된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은 5가지 선임 기준을 밝혔습니다. 전문성과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를 끌어올릴 능력, 그리고 환경이었습니다. Not only about this football issue, it's about is a coach willing to live in Korea and identify with our philosophy. 국내파와 해외파 중 무게를 더 두는 쪽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독일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후보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네트워크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해 해외파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감독을 선임할 때 선수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유연했습니다. My new position as a communicator and a coordinator. So, like with you guys and with the player as well. So. 후보로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었던 아르헨티나의 비엘사, 그리고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 클린스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스만은 밀러 위원장과 네트워크가 있고 연봉도 비엘사 감독에 비해 덜 부담스럽습니다. 사상 2번째 월드컵 원정 16강을 달성한 벤투를 이어 한국 축구를 이끌 새 사령탑은 2월까지 선임 작업을 마치고 오는 3월 20일 첫 소집 훈련부터 대표팀을 지휘하게 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